저한테 시간을 얼마 주신 거죠? 간단하게 할게요. 밤 새셔도 됩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핵동결은 뭐냐? 너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핵을 20개가 있는데 100개 정도만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핵 2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똑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핵을 그리 많이 갖고 핵을 갖고 있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지 20개 가진 거 100개 가진 거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동결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고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전술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핵 동결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북한 핵의 군축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끼고 북미 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또 대남 전술을 택하면서 했던 아주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정치는 대로 들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다 아니까 거부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거의 동시간에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얘기를 하고 워싱턴에서 얘기하고 인도 대사는 인도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인도 북한 대사가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걔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특보하고 인도의 북한 대사하고 어떻게 말하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냐. 핵동결 문제가.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섣불리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쓸게요. 초보 운전자가 그러다가 술까지 먹은 초보 운전자들이 내용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문제질 이렇게 누구한테다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산을 우리가 잘 재개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말대로 개성공단 확장해가지고 하면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핵을 제거하는 단계로 하겠다. 그것을 미국이 믿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말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얘기를 믿는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대북 정책 자체 기조가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면 되는데 또 꾀뿔도 없는 것들이 또 저항을 해요. 흔들리면 되잖아. 흔들리면 그냥 또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미중 간에는 벌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딜을 다 한 겁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딜을 다 했는데 그전에는 김정은이 문제가 됐는데 이 미중 간에도 문재인이가 문제가 돼본 거예요. 지금은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핵 문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레짐 체인지 얘기 나온 게 2년 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날 북한의 지도부하고 북한 인민들 분리 작업을 해서 자 문호를 개방할 테니까 넘어오실 분들 다 넘어와라. 태영호 공사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근본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레짐 체인지가 나오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박근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올해 안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제거되고 핵도 포기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난수표 발행해가지고 그때부터 난수표 발행하잖아요. 고첩이라고 하죠. 고정간첩한테 난수표 발행해서 오다를 내 거기에 얼치기 유성민, 김무성 같은 배신자가 아니죠. 이제 반역자죠. 반역자. 이런 반역자들이 김무성은 뭐냐? 박지원하고 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개헌을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나눠 먹자. 또 정치 제도를 좋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바꿔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이제 말년 가는 사람들이거든. 박지원도 정치 접어야 될 상황이고 김무성도 정치 접어야 될 상황이니까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 총리나 한번 해보자. 실세 총리. 이인자들이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후보로서 못 나가지만은 총리하면서 실세해보는 게 이인자들의 꿈이에요. 김무성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유승민은, 반역자 유승민은 제가 배신자에서 반역자로 바꿨어요. 반역자 유승민은 끝까지 한국당에 남아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당에 남아가지고 한국당을 접수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가야지 대통령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야 유승민은 안 돼. 이래 돼본 거예요. 한국당이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잖아. 그러니까 유승민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나갔는데 그때 160석 중에 유승민은 100석 정도는 자기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얼치기 보수 두 사람이 탄핵에 찬성을 안 했으면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 제도는 어떤 선거에서 최고위원 중에 제가 1등 했기 때문에 당대표도 하면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대표 없으면은 제가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거 내려놓을 테니까 대통령 탄핵만 시키지 마라. 그게 정석현 의장 보고 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말을 못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제가 항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가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탄핵을 가면은 좌파들한테 정권 뺏긴다. 이 좌파들한테 정권 뺏기는데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김무성 당신들 책임져야 된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데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때 횃불 광풍이 불 때잖아요. 진실을 대통령이 죄가 있는 증거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탄핵의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무기명 투표가 아닙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자유 투표가 아니에요. 당론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당론을 어기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진석이라는 원내대표가 뒤집어 버렸어요. 자유투표로.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뭐냐? 저도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왜? 막지 못했거든. 제가 지도부에 있었는데. 5분 안에 마무리하라고. 제가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이 탄핵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탄핵은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남한 내에 자기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돌린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다 탄핵 중심에 있었던 세력들 다 알잖아요. 민노총, 정교조, 통진당, 잔당 세력, 소위 말하는 179개, 189개 정도 되는 진보 좌파 세력. 거기에 야당. 안철수 같은 이상한 야당.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한 야당. 자기가 야당인지 모르면서 야당을 하는 거예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그런데 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불질러 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감당 안 되는 문재인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등을 올라탄 겁니다. 이 방금 얘기했는 이 세력들의 등을 올라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뭐냐? 이 탄핵이 제대로 된 탄핵이냐? 저는
권력 찬탈입니다. 이 탄핵은 권력 찬탈이고 검찰에 의한 쿠데타고 언론 방송에 의한 쿠데타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당 종북 좌파들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그때는 저 자신도 촛불의 광풍에 저 자신도 힘들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된 6개월도 안 된 초선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벌벌벌 떨던.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 때도 용기 없는 우파라 그러잖아요.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친박이라 하면 다 죽을까봐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 다 받아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비겁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탄핵의 이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52%의 국민이 지지했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이 탄핵의 과정이나 탄핵의 결과도 탄핵의 그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사에서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고 권력 찬탈이 아니라고 쓰여질 겁니다. 지금은 언론 방송들이 다 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6개월 동안 국민들 현혹시키고 완전히 세뇌시켜버렸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왜? 정통성 있는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소위 말하는 조작, 선동, 음모, 기획 하나 더 붙어요. 정말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탄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탄핵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는 역사의 시점에서 이 탄핵에 대한 평가는 나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탄핵의 계기가 태극기를 들게 만들고 또 그 태극기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그 과정은 제가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탄핵 무엇인가. 그중에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우파들의 무능입니다. 무능.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은 우파들의 무능도 무능 안일 당연히 그래 넘어갈 거다고 생각하는 안일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특히 또 우파 보수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두로 요만큼 할게요. 국회의원들을 말을 못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제가 항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가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탄핵을 가면은 좌파들한테 정권 뺏긴다. 이 좌파들한테 정권 뺏기는데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김무성 당신들 책임져야 된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데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때 횃불 광풍이 불 때잖아요. 진실을 대통령이 죄가 있는 증거가 없는데 탄핵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탄핵의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무기명 투표가 아닙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자유 투표가 아니에요. 당론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당론을 어기면은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진석이라는 원내대표가 뒤집어 버렸어요. 자유투표로.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뭐냐? 저도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왜? 막지 못했거든. 제가 지도부에 있었는데. 5분 안에 마무리하라고. 제가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게 이 탄핵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탄핵은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남한 내에 자기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돌린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다 탄핵 중심에 있었던 세력들 다 알잖아요. 민노총, 정교조, 통진당, 잔당 세력, 소위 말하는 179개, 189개 정도 되는 진보 좌파 세력. 거기에 야당. 안철수 같은 이상한 야당. 북 대화를 재개하고 금강산을 우리가 잘 재개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말대로 개성공단 확장해가지고 하면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핵을 제거하는 단계로 하겠다. 그것을 미국이 믿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말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얘기를 믿는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대북 정책 자체 기조가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면 되는데 또 갯불도 없는 것들이 또 저항을 해요. 흔들리면 되잖아. 흔들리면 그냥 또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미중 간에는 벌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딜을 다 한 겁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딜을 다 했는데 그전에는 김정은이 문제가 됐는데 이 미중 간에도 문재인이가 문제가 돼본 거예요. 지금은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핵 문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레짐 체인지 얘기 나온 게 2년 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날 북한의 지도부하고 북한 인민들 분리 작업을 해서 자 문호를 개방할 테니까 넘어오실 분들 다 넘어와라. 태영호 공사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근본 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레짐 체인지가 나오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박근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올해 안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제거되고 핵도 포기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난수표 발행해가지고 그때부터 난수표 발행하잖아요. 고첩이라고 하죠. 고정간첩한테 난수표 발행. 저한테 시간을 얼마 주신 거죠? 간단하게 할게요. 밤 새셔도 됩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핵동결은 뭐냐? 너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핵을 20개가 있는데 100개 정도만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핵 2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똑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핵을 그리 많이 갖고 핵을 갖고 있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지 20개 가진 거 100개 가진 거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동결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고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전술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핵 동결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북한 핵의 군축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끼고 북미 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또 대남 전술을 택하면서 했던 아주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정치는 대로 들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다 아니까 거부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거의 동시간에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얘기를 하고 워싱턴에서 얘기하고 인도 대사는 인도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인도 북한 대사가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걔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특보하고 인도의 북한 대사하고 어떻게 말하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냐. 핵동결 문제가.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섣불리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쓸게요. 초보 운전자가 그러다가 술까지 먹은 초보 운전자들이 내용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문제지를 이렇게 누구한테다가 남행에서 오다를 내 거기에 얼치기 유승민, 김무성 같은 배신자가 아니죠. 이제 반역자죠. 반역자. 이런 반역자들이 김무성은 뭐냐? 박지원하고 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개헌을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나눠 먹자. 또 정치 제도를 좋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 집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바꿔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이제 말년 가는 사람들이거든. 박지원도 정치 접어야 될 상황이고 김무성도 정치 접어야 될 상황이니까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총리나 한번 해보자. 실세 총리. 이인자들이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후보로서 못 나가지만은 총리하면서 실세해보는 게 이인자들의 꿈이에요. 김무성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유승민은 반역자 유승민은 제가 배신자에서 반역자로 바꿨어요. 반역자 유승민은 끝까지 한국당에 남아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당에 남아가지고 한국당을 접수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가야지 대통령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야 유승민은 안 돼. 이래 돼본 거예요. 한국당이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잖아. 그러니까 유승민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나갔는데 그때 160석 중에 유승민은 100석 정도는 자기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얼치기 보수 두 사람이 탄핵에 찬성을 안 했으면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 제도는 어떤 선거에서 최고위원 중에 제가 1등 했기 때문에 당대표도 하면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대표 없으면은 제가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거 내려놓을 테니까 대통령 탄핵만 시키지 마라. 그게 정석현 의장 보고 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는데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한 야당. 자기가 야당인지 모르면서 야당을 하는 거예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근데 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불질러 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감당 안 되는 문재인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등을 올라탄 겁니다. 이 방금 얘기했는 이 세력들의 등을 올라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뭐냐? 이 탄핵이 제대로 된 탄핵이냐? 저는 권력 찬탈입니다. 이 탄핵은 권력 찬탈이고 검찰에 의한 쿠데타고 언론 방송에 의한 쿠데타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당 종북 좌파들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그때는 저 자신도 촛불의 광풍에 저 자신도 힘들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된 6개월도 안 된 초선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벌벌벌 떨던.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 때도 용기 없는 우파라 그러잖아요.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친박이라 하면 다 죽을까봐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 다 받아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비겁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탄핵의 이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52%의 국민이 지지했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이 탄핵의 과정이나 탄핵의 결과도 탄핵의 그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사에서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고 권력 찬탈이 아니라고 쓰여질 겁니다. 지금은 언론 방송들이 다 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6개월 동안 국민들 현혹시키고 완전히 세뇌시켜버렸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왜? 정통성 있는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소위 말하는 조작, 선동, 업무, 기획 하나 더 붙어요.